심리살롱,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대답을 먼저 딱 정해놨어요. 뭐 한나님이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한나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청취자분들도 왜 영화를 보는지 한번 음, 생각해 보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나님, 네. 소개팅이나 썸을 탈 때 그 만나는 분이 그런 질문 할 때 있잖아요. 영화 좋아하세요?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네네네. 아니면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 네네.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래도 기분이 가장 좋아요? 그냥 약간 저에 대해 물어보면 다 기분이 좋긴 한데,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저는 약간 음식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음식 얘기하면 그래도 공감하는 거나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잖아. 네, 맞아요. 뭐 여기서 또 영화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너무 청취자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그런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아, 운동하시냐고. 음, 운동을 좋아하니까 한나님도 맞죠? 네, 맞아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지금 10월에 네, 소개팅을 하거나 썸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은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썸을 탈 때 영화 좋아하세요를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네. 그래도 한나님 영화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1년에 몇 편 정도 보시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가요? 그렇죠. 저 한 370편 보는 것 같은데. 뭐 매 하루에 한 편은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등급을 나눈다면 네. 거의 마스터급 정도. 아우, 왜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그 공부를 하려고 봤던 것 같은데, 원래 영화를 좋아했어요. 음, 왜냐면 그 시간 안에 제가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고 오면 항상 영화를 트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편씩 꼭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루틴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아마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나도 옆에 앉아서 같이 보게 되거나, 네, 그리고 나도 원래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또 앞에 영화가 보이니까 맞아요. 또 보면서 대화도 좀 나누시는 것 같고. 네. 어디서 영화 보는 거 가장 좋아해요, 그럼? 매일 봐야 되니까 집에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약간 스크린이나 큰 화면에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데이트하거나 음. 아니면은 사운드 빵빵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하면은 극장에서 보는 편이고요. 극장 중에 그러면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가 그래도 좀 좋아요? 용산의 아이맥스관이 아시죠? 네, 알죠. 알죠? 네, 거기 그리고 그 가양에 그 CGV였나? 롯데시네마였나? 거기도 좋아요? 거기 그 좌석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푹신푹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문 시네마도 찾아갈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용산 딱 얘기 듣고 나서 기억이 남는 게 원래 SF 영화라든지 이런 거 개봉하면 거기부터 다 매진이 되잖아요.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거기 가서 봐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저는 거기서 본 적은 없지만 좀 이렇게 소문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영화 많이 봤었거든요. 극장 가서. 음, 어느 순간부터 안 간 게 내가 영화관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음, 왜요?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없어져. 예, 소중한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면 영화 가는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또 가서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이제 예매를 해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시간을 다
그냥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건 집에서 틀자마자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간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나 그래도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 영화를 많이 봤다. 어릴 때 진짜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자친구랑 영화관 가서 5편인가를 연속으로 봤어요. 그때 뭐 저도 한가한 사람이었고 여자친구도 한가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영화관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한 번 하면 5편인가 4편이나 연속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표가 따른 게 있었어요. 우와. 지금은 그 가격이 안 돼요. 지금은 영화표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다닐 때는 지금 영화표에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더 좋은 패키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관에 앉아서 같이 또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나도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영화관에서 진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영화표를 어떻게 구했냐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 예매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했어요. 우와.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제 영화표 2장 팔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앱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뭐 어떤 할인을 받아서 사놓은 거를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제가 살게요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거나 뭐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그거 사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요즘은 뭐 들어갈 때 종이로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 주면서 반은 떼가고 반은 관객이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표 가지고 가면 주면 딱 그 자리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영화관의 기억이죠. 최근에 갔을 때는 그냥 앱으로 딱 보여주고 맞아요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옛날 그 감성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나님은 뭐 영화관 기억 중에 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 아시죠? 안경 쓰고 봤던 3D. 아 예전에 뭐 이렇게 빨간색인가 파란색 쓰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디지털처럼 보려고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영화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입체처럼 볼 수 있게 3D. 저 그 세대인데 요즘은 막 VR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졌는 것 없죠. 같은데 저는 그때 그게 진짜 신기해가지고 아니 그 4D가 나왔을 때 네네. 저는 4D 말고 3D가 나온 다음에 4D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3D가 너무 신기했는데 4D가 나오고 없어진 거예요. 저는 4D가 그 안경도 쓰고 이제 물도 막 나오고 약간 이러는 건 줄 알고 기대를 하면서 보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안경을 쓰고 입체감이 있고 물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그러면 내 옷은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러 갔더니 안경은 없고 물 나오고 바람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의자 막 흔들리고 그래서 조금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4D로 이제 또 3D에서 3D 없어져도 좀 괜찮네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했다가 재밌었던 좀 재밌는 경험이네요. 왜냐하면 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또 어릴 때는 좀 그런 것들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아마 뭐 지금의 영화관에서 또 변신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영화관 극장 가면 진짜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써놓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딱 영화관을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지금의 영화관이랑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화관이 좌석도 더 좋아지고 이 화면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다 바뀌고 그리고 먹거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저는 먹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냥 팝콘 하나 드는 거였다면 네. 요즘에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막 베라도 먹고 그렇죠. 네, 신기하던데요?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음식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제가 매번 영화관을 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빨리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화라는 게 보는 것도 재밌지만 먹으면서 좀 다양한 문화 우리가 야구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응원하는 거라든지 보는 것보다 먹고 맞아요. 하는 것들 이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영화관 또 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처럼 바뀌어간 게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영화관 좌석 어디에서 볼까? 저는 혹시 맨 뒤에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운데 맨 뒷좌석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댓글로 올려드릴 건데 지금 한나님이 보는 거는 B예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D 같아요. D. 그럼 한나님은 B고요. 제가 D. 아마 청취자분들은 댓글 창에 보시면 아실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못 올려드리는데 네이버 포털에 영화관 좌석으로 보는 심리 테스트를 검색하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D. 저부터 할게요. 네. 당신은 사생활을 소중히 하는 인물이며 관찰받거나 이목을 끄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 맞아요. 제가 D로 간 이유가 이 중간 자리는 D가 그게 약간의 가장자리거든요. 네. 주목받는 걸 안 좋아해요. 영화관 가서. 그리고 아까 회의 시간에 조금 이 영화관 썰을 풀었는데 네. 저의 연애 그 이야기 중에 D로 가는 여자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울거나 네. 영화를 볼 때 울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그 자리를 끊었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남대처럼 좀 중간이거나 D였어요. 네. 왜냐면 그 자리는 항상 매진이 많이 있으니까. 음. 근데 D로 간 이유가 조금은 주목받거나 뭔가 내가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변할 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무언가 그렇게 느낄까봐 바뀌어간 거거든요. 이거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좀 더 남았어요. 화장실을 갈 때 편하게 영화관을 나갈 수 있다. 맞잖아요.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요. 또 설명이 남은 게요. 당신은 영화 도중에 말이 없으며 모든 집중을 영화에만 쏟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당신은 누가 편하고 안정된 감정을 줄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D 좌석은 아주 동떨어진 좌석이라고 할 수 있대요. 맞잖아요. 이 중앙이 아니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요. 딱 저인데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한나님 거면 또 봐야 되니까 한나님이 지금 B였거든요. 네. 중앙에서 뒷좌석. 당신은 침착하고 조용하고 수줍으며 남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아니에요? 반반인 것 같은데. 그럼 계속 들어봐요. 네. 이 좌석들은 충분히 화면을 보여주지만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제일 잘 보이죠. 그쵸? 주요 중심 좌석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맞죠? 왜냐면 뒤로 갈수록 조금은 더 길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스크린에서 멀어진 거니까. 맞아요. 영화 평론가나 늦게 온 사람들이 선택할 법한 자리입니다. 나름 같은 업계 종사자네요. 왜냐면 배우시고 영화 평론가. 어허. 혹시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그 감상이나 이런 평론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뒤에 앉아서. 항상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분석도 하고 상대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앉은 사람들은 영화 볼 때 입을 꾹 닫고 있다 했는데 한나님은 어때요? 저는 꾹 닫고 있진 않아요. 떠드는 편은 아니고 조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중요 장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같이 웃을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씩 이렇게 말을 거시는 편인가 보네요. 그때 같이 웃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또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 게요. 이 자리들은 당신에게 공간적 여유와 평온함과 홀로 있다는 느낌을 제공한대요. 어때요? 설명 들어보니까 맞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조용하진 않지 않나요? 그럼 한 60%는 맞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좌석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A, 완전 중앙 좌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좌석. 네. 이 좌석에 앉는 분들은 확신이 넘치고 단호하며 독단적인 인물이다. 영화관 내 최고의 좌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 예매하거나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행동력이 있을 것 같다. 잘 생각해보니까 이 좌석은 항상 매진이 되니까 예매할 때도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 이 좌석을 갖는 사람들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이래요. 왜냐하면 항상 이 자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성취감. 왜냐면 영화관이 뭐 한 많이 들어가면 100명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100명 중에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런 느낌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세상에. 그리고 중앙 자리가 좀 좋은 거는 뭔가 화면의 구도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눈에. 아, 그쵸. 꽉 차고. 너무 앞에 앉으면 조금은 목이 불편하거나 눈이 살짝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앉으면 살짝은 옆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스크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TV를 정면으로 보는 거랑 옆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처럼.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좌석도 알려드릴게요. 앞에 앉은. 앞이 C거든요. C가 오히려 좀 다르네요. 당신은 사교적이며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래요. 제일 앞에 앉은 사람들.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스크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앉았을 때가 더 잘 보이나요? 저는 앞에 앉은 적은 잘 없어서요. 목이 아프던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조금은 뭐 이렇게 앞에 앉으면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뒤로 해서 볼 수 있나 보네요. 왜냐면 우리는 뒤에 사람 있으니까 절대 좌석을 뒤로 안 하잖아. 그쵸, 그쵸. 나중에 한번 앉아봐야겠네. 그리고 또 설명이 있는 게요. 강하게 감성적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일을 거절하지 않을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좌석으로 봤었을 때 살짝은 불편함이 있지만 거기서 편하게 본다는 거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맞잖아요. 이 자리만 계속 고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앞에 앉았는데 불편해서 중앙으로 옮기거나 뒤로 옮기는 사람 말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여기에 편함과 이 자리에 뭔가 좋은 점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 자리보다는 매진이 안 되니까 선택도 편하고. 뭔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저도 이런 사람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썸을 탈 때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연애할 때 앞에 앉자 하는 사람 없거든요. 혹시 하나님 있었어요? 아니, 저는 없었어요. 하여튼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앞에만 앉아요. 왜 앉는지 좀 궁금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 또 남은 게 가장 자리 중에 좀 뒤에, 그러니까 이걸 E라 그럴게. E.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서 옆에. 네. 그러니까 저는 앉은 거 중앙에서 옆인데 뒤에서 이제 옆인 자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타인을 관찰하기는 좋아하지만 관찰 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커플들이 많이 앉는 자리를 오히려. 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은 조금은 영화를 보면서 수다를 많이 떨어요. 아, 사이드 쪽에 있으니까. 끝이고 뒤니까 거기가 원래 좀 사운드가 원래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사운드 때문에 묵히잖아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뭐 영화 보면서 좀 수다 떨거나 먹는 걸 먹어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중앙이랑 이런 데 앉으면 중앙에서 뭔가 부석거리거나 말 많이 하거나 하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마 커플들 중에서 영화관 데이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자리가 좋다는 걸 이제 알고 있겠죠. 저야 뭐 영화관 데이트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해석이 그래도 나랑 좀 겹치는 게 있었어요. 아까 말한 D 빼고 제일 뒷좌석 빼고. 뒷좌석 빼고. 저는 E. 아, 그럼 커플 자리? 네, 근데 커플 자리 말고 앞에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많고 약간 그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제일 앞자리인데요? E 아니에요?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이의 앞에 설명이 그거였으니까. 네, 그거 관찰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아마 한나님은 항상 뒷자리에서만 머무를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관 좌석을 앞에, 중간, 뒷좌석 이렇게 있으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그냥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이 많은데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네이버 포털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하나님은 영화 볼 때 먹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네, 화장실은 안 가고요. 음. 화장실은 영화 보기 전에 꼭 갔다 옵니다. 중간에 이제 영화를 보는데 끊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먹는 것도 팝콘 같은 건 잘 안 먹고요. 뭐 제로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 마실 거만 딱. 네, 뭐 굳이 마시면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영화 끝나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딱 영화 끝나고 나서 저는 근데 이런 적 없으세요? 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떤 상상을 해야 될지. 그럼 몇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을 너무 해서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간에 영화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 날에 생각이 나요. 그럼 다음날 같이 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땠는지? 야, 이거 이러지 않았어? 막 약간 이렇게. 그렇게. 네, 그럼 쿠키 영상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저는 쿠키 영상 안 볼 때도 많았거든요. 일단 사람들 다 나가니까 같이 나가야지.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뭐 남자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배고프거든요. 맞아요. 그럼 일단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요즘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관이 이렇게 복합 플렉스에 같이 있잖아요. 네. 영화 본 사람들은 그 근처 음식점 가면 할인이 되거든요. 뭐 네네. 그러면 저는 영화 끝날 때쯤 뭐 먹어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밥 먹으러 가죠. 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여자친구한테 뭐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뭐 먹을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점으로 딱 데리고 가는 편. 맞아요. 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면 그때 만나던 친구가 물어봤어요. 오늘 영화 어땠어? 근데 그때는 제가 영화를 많이 몰랐거든요. 네. 진짜 아는 영화가 10편도 안 됐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영화관 데이트 가자 그러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데 데리고 가는 거니까. 기억이 남는 게 좌석을 못 찾았어. 그때 여자친구가 표를 주잖아요. 네. 못 찾아갖고 나한테 표 줘 내가 찾을게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모든 좌석을 다 외워버렸죠. 대단하시다. 아니 뭐 다 외운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바로 찾으면 돼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영화관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주 와본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이게 인지돼 있는 사람은 뭐 A, B, C, D, E 뭐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와 번호 돼 있으면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한 5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뒤에서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오래 가서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해야지. 이제는 무조건 한 번에 찾아 들어간다. 한 번에 자리를 일단 앉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화장실 갈 때. 네. 중앙에 앉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땐 좀 중앙에 앉았다 했잖아요. 네. 화장실 갈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나오기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한 여기 4명 정도 있어. 네. 못 나갔어. 못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참았던 것 같아. 근데 영화 시간이 길잖아요. 네. 뭐 진짜 끝날 때쯤이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다 하거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설마 화장실을 가겠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또 경험들을 얘기해 줬던 거고 혹시 하나님은 첫 장면이랑 끝 장면 중 어떤 게 좀 더 기억에 남아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뒤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끝장면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영화 구성상 뒤로 갈수록 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넣어 놓잖아요. 그게 아마 뭐 감독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들의 연기들이 막 포텐 터질 때가 그때쯤일 수도 있고. 맞아요. 혹시 이런 장면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최근에 저 어제 빅토리라는 영화 봤거든요. 그 해리 배우님 나오는 건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치어리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춤추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또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미 극장에서 내려갔으니까 스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TV 틀었는데 네. 이미 그 BOD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걸로 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스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치어리더 응원을 받고 이제 우승을 해요. 네, 최종 결과가 우승이 있네요. 네, 우승이 있는데 그 치어리더 춤을 추는데 음. 그 이제 소름이 쫙 돋았는데 여러분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름이 돋은 이유에 대해서. 그만큼 뭔가 마지막 장면 안에 의미라든지 내가 딱 감정적으로 이렇게 요동치는 장면이 있었나 보네요. 이 빌드업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빅토리를 분명히 BOD로 구매하고 보는 분들이 있을 거다. 네,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짧게 홍보해드렸고요. 네. 저는 끝장면 좋아하는데요. 지금 진짜 유명한 영화 하나를 들고 왔어요. 라라랜드. 아, 혹시 라라랜드 끝장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제가 그 장면 가지고 온 게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라라랜드를 다뤘었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미아,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이 뭐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사업장에서 공연을 해요. 네. 근데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랑 같이 와요. 원래는 이 영화 드라마가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관객들의 뭔가 바람이었다면 남편이랑 들어오는데 남편이 마지막 장면에 물어봐요. 조금 더 보고 갈래? 근데 미아가 뭐라 하냐면 이제 가자. 그러면서 나가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계속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연출적으로 그런 건지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눈이 딱 맞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저는 뭔가 저의 사랑이 생각났거든요. 네.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우연히 다시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들어요. 말을 안 걸어요. 네. 눈이 마주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이게 영화 해석상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남편이랑 들어온 걸 알고 여자 주인공도 알고 있지만 네. 일단 남편이랑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이 장면이 좋았던 게 서로의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을 했지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진짜 늦게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는 막 N차 관람하면서 막 유명했었는데 사람들이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 영화였던 거야.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원래 상상가, 뭐랄까 바람을 넣잖아. 이상적인. 네. 이 주인공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별의 아픔도 겪고 인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참 좋지 않았을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그런 영화 장면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성 관객들은 이런 로맨스 영화라든지 조금 이렇게 뭐 뮤지컬 영화 아니면 좀 드라마 영화에 좀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원래 하나 더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영화 주제로 하게 되면 네.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거는 말을 못해요.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 적어오면서 진짜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긴 했었구나 이런 감정이 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영화를 고르는 기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영화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에게. 네. 그때 기준은 뭐예요? 약간 스토리랑 명대사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감정이입이 되거나 내 상황에 딱 맞았었을 때. 네, 맞아요. 무라일체군요. 네. 그게 우리 영화 보는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조금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연기인데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빠져서 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추천해 줄 때는 항상 제가 울었던 영화는 추천해 줘요. 제가 원래 잘 안 우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문이었어요. 로봇 문이. 네. 그러니까 내가 울었다는 거는 이건 다른 사람이 보고도 분명 울 수 있다. 내 감정, 그러니까 로봇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는 사람이 봤었을 때 무조건 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에 따라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추천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나 이거 보고 울었으니까 봐. 그럼 대부분 봐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재밌어서 봐. 뭐 별점 5개니까 봐. 이거보다 내가 울었으니까 봐. 그러면 보고 나면 꼭 얘기해 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추천의 레파토리가 아니었을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찾는 게 또 제가 할 일 같아요. 내가 울고 싶은 영화. 그리고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그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한나님은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는 영화 통해서 뭘 배웠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리프레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감정이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럴 때 영화를 보고 약간 하이틴 영화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해내면 되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빅토리를 보셨군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청춘이야. 약간 막 이러면서 스스로 아마 텐션을 좀 올리시는 것도 있고 네, 영화를 자주 보시는 거는 그만큼 영화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그날 하루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뭔가 한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뿌듯함일 수도 있고 하루를 잘 보냈다라는 그런 마법 같은 주문. 맞아요. 진짜 많은 걸 배우고 계시는군요. 매일 보시는 만큼. 아마 다른 사람보다 한 7배 정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계시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데이트할 때 한 번 보는 게 더 많겠죠. 데이트할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볼 거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네. 하나님은 7배 정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는 아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나를 이해하는 가정. 음. 그럼 뭘 이해했을지를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잘 보면 내가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나의 감정.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좋다. 어릴 때는 분명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감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넓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넓혀져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다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슬픔도 있고 아니면 진짜 행복함도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뭐 로맨스 영화 보면 사랑하고 있다. 네. 이런 감정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을 가장 올랐었을 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닐까.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의 아픔이 있지만 그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진짜 이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장면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색 질문인데요. 영화 같은 하루로 한 장면을 구상한다면 한나님은 어떤 장면을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제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꿈을 뭔가 그걸 촬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서 네. 제가 지금 죽고 나서 지금 죽어서 불교 마인드로다가 하늘나라 약간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좀 관찰자 입장이 되고 네. 싶다라는 네, 맞아요. 이런 거군요. 네. 어떻게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저는
어떤 장면을 넣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유퀴즈에서 어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영화를 딱 보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면 관객이 집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상하면서 웃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 안에 이제 주인공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장면이 필요하냐면 나를 생각하면서 웃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사회를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웃고 있는 분들, 아니면 침대에서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을 이 영화 장면 안에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내 모습보다. 네. 그럼 아름다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랑 안 만난 지가 한 5년 넘었거든요. 네. 전에는 한번 이렇게 짧게 공개 방송 했었을 때, 코로나 전에는 네. 했을 때 만났으니까. 근데 댓글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청취자분들이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혼자서 기분 좋았던 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방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한나님 오늘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거든요. 네. 어땠어요? 역시나 믿고 얘기하는 사이 최고입니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왔다 가면은 제가 약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도 말을 하면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랄까? 책임감도 좀 생기고 댓글들도 보면서 친밀감도 생기셨을 거고. 네, 맞아요. 저는 한나님을 보면서 한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한 4번, 5번 오셨을 때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말도 좀 더 잘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능글맞게 약간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처음에는 분명히 경험만 많이 얘기해 주셨다면 지금은 근황도 얘기하시고 아니면 좋았던 감정들을 더 풍성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으니까 저도 한나님이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여러 번 오셔서 그런지 편해요. 그리고 주제를 얘기할 때도 한나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처음 오시는 게스트 분들은 그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랑 얘기를 좋아하실지 영화 얘기를 좋아하실지 뭐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 얘기를 좋아하실지 아니면 여행 얘기를 좋아하는지. 근데 한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풀어내실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고 아마 오늘 영화 주제는 한나님이 그래도 영화도 좋아하시고 지금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우리 이야기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나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방송 이외에도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비가 오는 날 만나. 위드 싱어송라이터 수전님입니다. 아마 다음 방송에 수전님 오셔서 신곡 발표하셨으니까 좀 이야기 많이 나눌 것 같고요. 수전님 기다리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크게 공지해드리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